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초반부터 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회식조차 파행으로 끝난 데 이어서 법사위와 환노위 소위원회, 청년미래특위 등 각종 상임위와 특위 일정이 일일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국회를 총력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 이 마당에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으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자신들이 원하는 법 하나 관철을 위해서 9천여 건에 가까운 그것도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민생 법안을 깡그리 걸어차고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질 국회가 해야 할 자세입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입니다. 첫째, 지난해 6월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 보이콧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9월엔 김장겸 당시 MBC 사장 체포영장 관련해서 보이콧, 세 번째, 10월엔 박문진 이사 선임 관련해서 보이콧, 네 번째, 12월엔 예산안 관련 보이콧, 그리고 다섯 번째, 올해 2월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여섯 번째, 김영철 방당과 관련해서 보이콧을 한 대 이어서 일곱 번째, 이번엔 방송법을 핑계로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인데,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국회 보이콧입니다. 하나같이 인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서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작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정권을 쥐는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꼴을 보니 만일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총리 선출권을 쥐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날마다 올스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개헌협치, 민생협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이 민생을 볼모로 한 보수 야합으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이제라도 제1야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입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국회가 입법과 행정의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사실상의 내각제입니다. 5천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소수아비로 만들고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선출한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상권 분립 정신에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통일, 외교, 국방으로 국한하고 총리가 행정 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현대 행정 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통일과 관련된 사안입니까? 아니면 경제산업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입니까? 국방비 지출 개혁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경제부처 각자가 담당할 영역은 어디까지 그것이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영역입니까? 국무총리의 영역입니까? 이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쓰고 내각제로 읽어야 할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둘째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고사하든 말든 중앙 집권형 기득권에 여전히 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학제의 개편을 전제로 선거 연령을 조정하겠다는 주장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만 18세 청년들에게 절대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나 다름없습니다. 넷째, 토지공개념 도입도 반대했는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거품을 앞으로도 계속 키우자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가장 큰 문제 역시나 시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대로 6월 국회 발의, 9월 국민투표를 개헌 로드맵이라고 내놓았는데 로드맵은커녕 공식적인 개헌 백지화 선언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목적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 무산을 위해 시간 끌기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권과 주권, 민생 실현이라는 국민 개헌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민심 역행적 개헌안에 단호히 맞서면서도 유연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서 국민 개헌안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 중단을 선언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과 시급한 개헌 논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더 이상 지치게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모든 국회 일정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남축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남과 북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서울 공연을 제안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반드시 내자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을 저희는 환영합니다. 어제는 4.3 항쟁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4.3 항쟁의 통한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국가 권력에 의해 상처 입은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통해 4.3 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듯이 정부 여당은 4.3 특별법 개정 등 미진한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기억으로 삼고 4.3 항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가슴 깊이 기리는 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념식에도 참석해 4.3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아물지 못한 상처를 직접 보았음에도 버젓이 4.3을 좌익폭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수석 대변인 역시 마찬가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 전 자유한국당의 공식 논평에서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념적 잣대로 제주 4.3 사건을 재단하며 제주도민들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 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입장과도 180도로 바뀐 그런 논평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고 국민이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억하자고 하는 판에 오로지 자유한국당만 1년 전 자기 입장도 부정하고 70년 전으로 되돌아가 비뚤어진 이념의 총칼을 대한민국에 들이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4.3 항쟁 희생자 영령과 유가족, 제주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 유가족 명예를 짓밟은 어떤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